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약 0.65에서 1명인 경우로 미국은 전체 환자 수가 20만 명 이하, 유럽연합 EU는 10만 명당 50명 이하인 경우로 희귀 질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거나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질환을 앓는 환자 수는 다른 병에 비해 적죠.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희귀 질환은 전 세계 7천여 종, 환자 수는 3억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에는 1000가지가 넘는 희귀 질환이 등록돼 5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문현숙 씨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다.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고 있는데 최근엔 혀와 목 근육까지 마비돼 발음도 어눌해졌다. 안 아프고 오래오래. 23년 전 어느 날 증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옷을 입는데 단수가 안 나가요. 언니가 그때는 알바를 했어요. 아침에 신문 돌리는 거 하고 우유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거 아니냐, 무거운 거 많이 끌고 다니니까. 1년 후 문현숙 씨는 길어야 5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6살이었다. 문현숙 씨는 전신의 근육이 퇴화하고 마비되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른바 루게릭병을 진단받았다. To join the people bringing attention to Lou Gehrig's disease by taking the ALS Ice Bucket Challenge.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캠페인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없지만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그러니까 흡입성 폐렴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이장애라든가 삼킴장애 같은 거 있을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대증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또 환자분들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인지 능력과 감각신경은 그대로. 운동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호흡까지 어려워지는 병. 문현숙 씨는 얼마 전부터 음식물 삼키기가 어려워졌다. 너무 안 좋아졌어요. 먹다가 살에도 걸리고 바발이 가끔 걸리기도 하고 물 먹다가도 또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루게릭병의 평균 생존 기간은 증상 발생 후 3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 10%는 1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다. 35살의 증상이 나타났던 문현숙 씨는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근육이 저절로 이렇게 톡톡톡 루게릭병은 약 5%의 환자에게서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고 이렇게 긍정.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문현숙 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까지 알려진 30가지 그 유전자를 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환자분한테는 확인된 건 없으세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물림되는 형태의 루게릭병 관련된 유전자 변화는 발견되지 않아서 자녀분한테 이렇게 그 대물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힘들어요. 루게릭병은 국내 4,094명의 환우가 있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희귀 질환으로 분류된다. 루게릭병을 포함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 질환은 해마다 늘어 1,165개에 달한다. 희귀 질환은 드문 만큼 진단이 어렵다. 31살 정혜수 씨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그냥 이렇게 식물 크는 것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밖에는 잘 못 나가세요? 네, 잘 못 나가요. 혹여라도 넘어질까 혜수 씨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쓰지 못하는 근육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관절마저 구축되고 있다. 걸어가는데 갈 뒤꿈치도 이게 딱 닿아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는 이게 까쳐봐야 돼요. 이렇게 굽어져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를 못해요.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종종 쓰러졌던 혜수 씨. 갈수록 통증을 동반한 증상은 심해졌고 거쳐간 병명도 여러 가지였다. 소아과 가면 성장통으로 그럴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알고 가볍게 넘겼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아픔이 좀 심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진료를 받아본 결과 근육병으로 말씀을 하시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죠. 도저히 이제 이 상태로는 아기가 견뎌내지 못하겠다 해서 또 진찰을 받아봤죠.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천성 지방 대사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았죠.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지방에서 분리된 지방산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한 뒤 분해되며 에너지원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지방산 대사라고 하고 지방산 대사 장애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지방산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이제 처지고 저혈당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열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엔진이다 보니까 이 엔진이 고장이 나면은 열량이 많이 필요한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심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간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이 혜수 씨의 몇 안 되는 바깥 나들이. 희귀 질환은 진단이나 치료가 가능한 곳이 적다. 병원까지 왕복 6시간이 걸린다. 안녕하세요. 네. 혜수 씨. 10,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지방산 대사 장애. 그 아픈 거는 좀 어땠어요? 제대로 진단받기까지 수년의 시간 동안 여러 병명들을 거쳐야 했다. 그렇더라고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라 병원을 돌아다녔던 시간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걸까? 네. 지방산 대사이상 질환 환자분들도 우리나라에 채 100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못 해보신 의사 선생님들도 꽤 많으실 거고요. 이 질환 같은 경우는 특정 대사물질들을 재야 이제 진단의 어떤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단 자체가 쉽지는 않죠. 운 좋게 진단을 받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식사 시간, 이진수 씨는 먼저 반찬을 잘게 자른다. 입을 벌리는 것도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진수 씨는 국내에 약 25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 식도가 일반인보다 좁아가지고 음식을 좀 큰 덩어리를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이 있거든요. 손발톱 빠짐도 진수 씨의 증상 중 하나. 수포 때문에 손발톱에 부착이 어렵다. 안녕하세요. 네. 희귀 질환 수포성 표피박리증의 원인은 유전적 결함이다. 못 먹는 상황이었다가 표피와 진피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단백질 칠형 콜라겐이 결핍돼 끊임없이 상처와 수포가 발생한다. 정상 피부에서는 표피와 진피 사이에 이렇게 그린 색으로 보이는 그 칠형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향형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분들은
발현은 하지만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정도의 발현량을 보이고 아주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피랑 진피 사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칠형 콜라겐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서 수포가 발생하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이 정도? 근본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로 식도에 수포가 생긴 이진수 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이 어렵다. 피부에는 굉장히 국소적으로 발등 조금, 그다음에 손등 조금, 팔꿈치 조금, 약간씩 수포, 그다음에 약간의 흉터만 존재를 했고 병변에 좀 많이 불편했던 점은 식도였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기라서 환자분이나 또는 이걸 보셨던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진단을 빨리 의심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희귀 질환자 64.3%가 증상 자각 후 1년 안에 진단을 받았지만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상당수. 최종 진단까지 보통 2-3개 병원을 방문하며 16.4%가 4개 이상의 병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질환을 대하는 저의 생각이나 마음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이게 나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내가 몰두해서 내 마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 말아야겠다.